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짧게 삽입된 고지 영상을요. 저희 지난번에 수익률 대회 1등 하신 쫑이다님께서 직접 선물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주식의 소리는 구독자님들과 저와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이라 더 의미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왠지 저는 드리는 거 없이 항상 이렇게 받기만 하는 것 같네요. 더 알찬 정보로 보답을 해드려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11월 셋째 주 더 알찬 주간 증시 일정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16일 월요일에는 한반도 태스크포스 단장인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TF팀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구성될 미국 행정부 인사들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데요. 바이든이 이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 또 어떤 논의가 오고 갔는지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에 따라 남북 경협주나 방위산업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북한이 바이든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미사일 도발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3주 뒤쯤에 미사일을 한번 날렸거든요. 아무튼 바이든 시대에는 남북 관계 그리고 미국과 북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좀 더 나은 방향으로의 진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12월 결산법인의 3분기 보고서 제출 기한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기업이 있다면 실적이나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감사 의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 또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되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보유한 종목이 3분기 보고서를 아직도 제출하지 못했다면 미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날은 한빛소프트가 스퀘어 에닉스와 공동 개발한 모바일 RPG 게임이죠. 삼국지 난무를 한국과 일본, 대만 이렇게 3개국에 동시 출시할 예정입니다. 한빛소프트가 한국 지역의 서비스를 맡게 되고요. 스퀘어 에닉스가 일본과 대만 서비스를 맡게 되는데 사전 예약에서 이미 70만 건을 돌파했다고 하거든요.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삼국지 게임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데요. 기존의 PC 온라인 리듬 액션 게임인 오디션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매출과 2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회사라 삼국지 난무까지 흥행을 한다면 더욱 주목받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날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SM 3분기 큰 폭의 실적 개선세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또 NC소프트도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깜짝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약주 가운데 올해 3분기 매출액 성장률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이들 모두 4분기 실적까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날 빅히트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 일부가 해제됩니다. 1개월 의무 보유 확약을 했던 기관의 132만 2,416주가 시장에 풀리게 되니까요. 바로 매도 물량으로 쏟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일 화요일에는 배터리 컨퍼런스 KABC 2020이 개최됩니다. 국내에서 개최하는 2차 전지 전문 컨퍼런스 중에 가장 최대 규모의 행사고요. 행사 첫날은 2차 전지와 전기차에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이날 K배터리 동맹이라고 불리는 국내외 2차 전지 그리고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사업 관계자들이 주요 연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현대차가 나설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행사 둘째 날에는 2차 전지 소재를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양극재 개발 이슈나 방향에 대한 강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양극재 관련 기업들 코스모 신소재, LNF,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네페스 아크가 신규 상장하는데요. 이 기업은 제가 공모주 청약을 안 해서 조금 후회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인데요. 반도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반도체 고도화, 5G 기술 발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시장 앞으로 계속해서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삼성전자의 주도로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
점점 고도화되는 분위기라 테스트의 중요도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대 주주인 네페스와 우리사주 조합을 포함한 주식 가운데 70%나 보호예수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 많지 않습니다. 공모 참여 못해서 아쉽기는 한데 상장 이후에도 한번 주가 추이 잘 봐서 사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네, 그리고 제일전기공업의 공모 청약이 시작됩니다. 제일전기공업은 전원 공급 연결 장치인 배전기구와 또 가정용 전기 배선기구를 주로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이미 견조한 실적 성장세 보이고 있고요. 또 해외 시장에서도 실적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홈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스마트 배선 기구가 앞으로 이 회사의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 배선 기구는 일반 배선 기구에 비해서 가격이 15배까지도 나가거든요. 아무튼 기관 수요 예측 결과 대부분이 공모가 상단을 적어내 공모가는 17,000원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8%로 아주 낮은 수준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상장 후에 유통 가능 물량이 공모주뿐이고요. 그래서 전체 주식수의 26% 정도 되거든요.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매물로 쏟아질 수 있는 잠재적인 과잉 물량은 없어 보이고요. 공모가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 좀 차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8일 수요일로 넘어가면요. 완전 상큼한 걸그룹이죠. 트와이스가 7번째 싱글 베터로 일본에서 컴백할 예정입니다. 타이틀곡 베터는 11일에 이미 선 공개됐는데요. 공개되자마자 일본의 라인뮤직 일간송 톱 100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13일에는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악방송 엠스테에 출연해서 에너지 뿜뿜의 무대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 엠스테라는 프로그램에 JYP 엔터 소속의 아티스트들이 연속해서 출연하고 있다는 건데 니주, 스트레이키즈에 이어서 트와이스까지 연달아 출연을 하면서 현지에서 JYP 소속 아티스트들의 인기와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엔터주들의 4분기 실적 개선세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JYP 엔터 관심 가져보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넷마블이 모바일 게임 세븐나이츠2를 론칭합니다. 이 작품은 넷마블의 대표작 중 하나인 세븐나이츠의 후속이고요. 2018년 지스타에서 첫 공개된 이후에 넷마블의 기대작 중 하나로 부각됐습니다. 원작의 높은 인지도로 인해서 이 작품 역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리니지2 레볼루션이나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같은 기존 흥행작들을 바탕으로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이미 성과를 잘 내고 있고요. 올해 연매출 2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4분기에는 세븐나이츠2를 비롯한 신작 출시로 좀 마케팅 비용이 다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신작들이 성과를 잘 내줘야 꾸준한 실적 성장세 유지할 수 있겠네요. 이번 주는 게임 관련 일정이 참 많네요. 이날 2020 대한민국 게임 대상이 열리는데요. 후보에 오른 게임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이 중에서 V4의 대상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치고 있는 것 같아요. 1년 넘게 구글마켓에서 매출 순위 5에서 10위권 유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퀄리티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비교 가능한 국산 게임이 몇 개 없다고 하네요. 3분기에 최대 실적을 기록한 넷게임즈, 수상으로 이어진다면 주가 상승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인기상 후보 보시면 국내에서는 어떤 작품이 최종 수상할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해외 부문에서는 아무래도 이 가디언 테이즈의 수상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네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에 외국인의 수급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의 실적과 향후 전망도 궁금해집니다. 19일 목요일 일정으로 넘어가면 역시 이번 주는 게임의 주간이네요. 게이민들의 최대 축제죠. 지스타 2020 행사가 시작됩니다. 저는 솔직히 게임을 잘 모르기는 하는데 이번 행사에 여러 게임 업체들이 참여해서 신작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게이민들의 반응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5년 분쟁이 이날 과연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될 텐데
지난 7월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화 제조 공정을 도용했다고 결론을 도출하면서 미국 내에서 대웅제약 나보타의 10년간 수입 금지라는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웅제약이 이의 제기를 하면서 현재 이렇게 재검토 중인 거죠. 최종 판결을 앞두고 양측은 서로 승소를 자신하고 있는데 메디톡스는 ITC 내의 불공정 수입 조사국의 의견을 그 근거로 삼고 있어요. 그들은 대웅제약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고요. 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오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ITC 재판부가 통상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원고와 피고, 그러니까 메디톡스, 대웅제약의 입장에 더해서 수입 조사국의 의견을 참고한다는 점에서 본인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반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 도용한 사실 없고 원고 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행정법 판사가 메디톡스가 고유한 전문가 증언만을 토대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ITC가 예비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주장인데 ITC가 누구의 손에 들어줄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ITC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국내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쟁이 깔끔히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휴젤이 계속해서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커요. 게다가 지난달에 국내 보톡스 중에 최초로 중국 품목 허가를 획득하기도 했죠. 그래서 휴젤의 4분기 전망이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휴젤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게 더 마음 편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날 카카오의 보호 예수가 풀립니다. 217만 7,401주고요. 전체 주식 수의 2.47%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큰 비율은 아니지만 참고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목요일 일정 여기까지 보고요. 20일 금요일로 넘어갈게요.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국내에서 정식 출시됩니다. 사전 예약량이 아이폰 12, 아이폰 12 프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SK텔레콤은 1차 사전 예약이 2시간 내에 선착순 마감됐고요. 2차 사전 예약 이미 진행 중입니다. KT 역시 온라인몰에서 선착순 2,000명을 대상으로 예약받은 1시간 배송이 예약 시작 1시간 만에 완판됐다고 하네요. 아이폰 관련주, LG이노텍, ITM 반도체, BH, YMT 등 잘 챙겨보세요. 네, 그리고 21세기 비틀즈, 우리의 방탄소년단이 이날 새 앨범 B를 들고 컴백합니다. 전 세계에서 동시 발매될 예정인데요. B는 코로나19 여파로 찾아온 새로운 일상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는 이야기와 전 세계 팬들과 세상을 향한 위로 메시지를 담은 앨범이라고 합니다. 전작 다이너마이트로 한국 가수 최초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인 라이프 고즈 온을 통해 또 어떤 기록을 달성할지 벌써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S 관련주로 꼽히는 빅히트, DPC, 넷마블, 초록뱀, W홀딩컴퍼니, LB 세미콘까지 꿈틀댈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음 주 일정 쭉 살펴보니까 11월 셋째 주는 아무래도 게이민들을 위한 한 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주식인들이니까 한빛소프트, 넷마블, 넷게임즈 이런 게임주들 잘 챙겨봐야겠고요. 이 시대의 영웅, 우리 자랑스러운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성공을 기원하면서 또 관련주들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도 주식 애소리와 함께 성투하세요.